10배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완화되게 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었죠. 미국의 2월 근원 CPI와 또 헤드라인 CPI가 전년비 또 전월비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이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테슬라는 7%대, 엔비디아는 6%대 강세를 기록해줬습니다. 다만 이 캐나다와 유럽연합에 잇따른 보복 관세에 다우를 중심으로 지수 상방이 다소 경직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순항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암호 통신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아직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죠. 이 정부가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7천억 원 규모의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2차 전지, 유럽의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 이 현지에 직접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 반사수의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로봇주들도 어제는 잠깐 눌렸다가 오늘 다시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농구를 본 적 없는 로봇이 덩크슛을 날리는 등 구글이 이 로봇 개발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모멘텀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방산주들 오늘 지금 이 시각 들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의 K9 자주포와 잠수함을 공급할 가능성을 다짐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오늘 갑자기 왜 움직였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자체의 호재라기보다는 아이폰의 출하량 전망치가 하향됐다는 소식에 반사 수혜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0.35% 올라서게 되면서 2,583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여전히 기관이 견조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6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대 강세 기록했던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와 비슷하게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들어서 점점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08% 음전하면서 730선을 막 내줬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에 나섰고요. 개인만이 다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연기금은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지켜내고 있네요. 확실히 이 지난 연말이요, 우리 증시의 선반영을 미리 해줬던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K 증시가 타의 증시를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아직 우리 시장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마지막에 등장할 만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죠. 탑픽주 가장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화면 하단에 특별한 공간 준비해뒀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저희 특별한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모두의 심장을 조마조마하게 했었던 CPI 결과 다행히도 너무 잘 나와줬습니다. 지난주와는 좀 확실히 반대로 이번 주 매크로 지표들은 쭉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게 관세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CPI는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겠죠. 관세 부분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적용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이 좀 약간 가시화되면서 선반영이 되면서 끊임없이 인플레 지수가 3%까지 올라와 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재무부 입장, 그다음에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2% 연말에 그런 것들을
약간은 기정사실화는 아니지만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반론도 이제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중국은 벌써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상당히 이제 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이제 돈풀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달리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강공 모드, 관세 강공 모드를 했더니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예전에 어떤 그런 달러의 강세로 안전자산으로 갈 거다 하는데 우려로 반대로 달러를 피해서 모든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금 가격이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뭐 이 달러 미증시하고 연동되는 실시간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반영이 좀 돼 있는 부분이고 약간의 미중 간의 패권이 또 정상회담이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미국의 힘이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나스닥의 동향 먼저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큰 충격이 이제 2단 충격이 왔죠. 한 15% 가까이 되는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가격이 한 15% 가까이 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 충격이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의 패턴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랙탈 이론을 뭐 적용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보는 기시감들이 들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방향성이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충격 파동을 봤을 때는 비슷하게 재현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12월 16일부터 지금이 이제 현재 3월 16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달 만에 하락이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 패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단으로 물론 여기서 2단 좀 더 빠졌죠. 2.5단까지 빠졌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하락이 완성이 됐다.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할지라도 반등을 크게 줬다가 이제 빠지죠. 왜냐하면은 하락 A, B, C인데 이렇게 갈 수 있죠. 추가로 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완성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하락 추세 할지라도 21선까지 열어둬야 된다. 예,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의 어떤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단이 완성이 됐던 그런 모습이 어제까지만 해서도 이제 하락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은 물론 플러스는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전 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저점을 이제 깼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을 깨서 전저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점이 올라왔을 때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잘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아 증시, 뭐 중국 증시와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3일 상승이죠. 13일 상승, 8일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체 이제 시장은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다가 한번 크게 슈팅 추세를 벗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전체 상승의 절반에서 계속 버텨주다가 상방으로 이제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고점을
바로 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수혜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지금은 관세를 피하자 하면서 방산하고 조선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보유자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4차 산업 코드는 관세와 무관한 쪽이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오늘 같은 데는 양자, 로봇 이런 쪽에 해당이 되죠. 바이오 이쪽에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반도체 이제 부분들도 대중국 관련된 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오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검토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반도체 레거시 공정이 아닌 현재 첨단 공정에 해당이 되는 액침냉가,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런 어떤 섹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이제 재료가 바뀌면은 전체 이제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순환 매장세가 활발하게 돌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미국의 중국의 이 대미 관련해서 반도체 이슈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도래하는 시장 속에서 빠른 대응이 참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문가님만의 보충 수업 다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명성이 자자한 저희 정템만의 종목 상담 시장이 좋아지니까요. 더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시네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탑픽주까지 오늘은 특별히 AS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한국 첨단 소재, LS, 온코크로스, 현대 로템, 캠트로닉스 이렇게 5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흥미로운 건 역시나 단연 L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LS전선이 호반그룹의 대한전선과 현재 특허 소송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뭐 크게 3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반그룹이 지분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경영 개입 시도를 좀 촉발시킬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LS그룹이 우호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서 방어에 나서면 이 갈등이 다소 진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3번째로는 전문가님, 양사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특허 소송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3가지 이제 경우 중에서 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이 있으면 세지겠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되더라도 무마를 하거나 또 우호적인 환경 조성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지분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적대적 M&A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제가 처음에 이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특허 관련된 이전 이게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자 했는데 크게 갔죠.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 넥라인점까지 조정을 보였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호재는 정부에서 한국 양자전략위원회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차세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위원회를 창립을 좀 했습니다. 물론 양자 관련해서는 전략위원회로 약간 좀 격을 좀 달리해서 별도로 좀 했지만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 그다음에 현재 바이오위원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위원회.
이 세 개의 위원회하고 전략위원회 플러스 원 해가지고 양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우주항공까지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양자 네 개 축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이쪽에 후발주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약간 살펴봐야 되는데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뭐 KCS, 뭐 많은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두 번째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일단 엑스게이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늦지는 않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로 부분들의 부분이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칩 분야에서 그 양자 칩, 검출 칩 이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정비를 갖춰주지 않고 계속 그냥 급등락만 시도를 하는데 좀 시장이 좀 붐이 달라지면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줬는데 뭐 LS 부분들이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LS 그룹 부분들이 일단은 LG 그룹이 이제 LG, GS, LS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NS그룹 쪽은 전력 전선으로 수주계를 거의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뉴스에서 알려다시피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어떤 그 특허 분쟁 오늘 뭐 결정이 나눈 법원 결정이 나눈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호반그룹 대한전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반그룹이 이제 지분 매입을 한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더라도 약간 우호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또 발언권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뭐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중간에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중장기적으로는 LS그룹의 밸류에이션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과도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어떤 대목이다. 그래서 저 PBR 종목이 또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주회사 쪽이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 있으면은 또 가는데 또 탄력성 있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오지 홀딩스, S&T 홀딩스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상승의 종목군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약간 캠트로닉스가 약간 눈에 띄죠. 캠트로닉스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캠트로닉스가 좀 올라주는 부분들이 뭐 뉴스에서도 보지만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이제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냐면은 아무래도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 유리기판 인터포저를 시생산을 좀 했다. 삼성전자가 나섰다 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포저라고 좀 하는 부분들은 HBM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HBM의 PCB 기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터포저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CB 기판의 보조 역할, D램과 연결하는 역할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포저하고 PC 기판이 유리로 바뀌어주는데 특히 인터포저 부분들이 더 첨단이고 고정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캠트로닉스가 여기에 어떤 이 재료적인 측면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생산 능력을 또 켄트로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많이 좀 해주는 시중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장대 양봉인데 조정이 있으면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잠시 눌림목이 나와줄 수 있으면은 또 내일도 유리기판이 뭐 이렇게 뉴스에 회자될 리는 없겠죠. 약간 잠잠해지면은 좀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섹타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유리기판이 좀 있겠죠. 많은 어떤 이렇게 이제 후발주들인데 뭐 삼성전기, SKC가 이제 대기업 그룹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추신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후발주는 뭐 필로옵틱스나 뭐 이런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후발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자,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현대로템 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워낙 그 이 방산 조선 부분들은 거의 한 무풍 관세로부터 이제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철도 관련주로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K2 전차 이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좀 치고 그다음에 K9 자주포하고 K2 전차가 다른 것은 둘 다 탱크죠. 하나는 자주포 위주냐, 포 위주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보병을 태고 다니는 현재 장갑차는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겸용하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이런 모멘텀을 받고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이제 캐나다한테 제안을 하죠. K9 자주포 사실 생각 없느냐. 미국하고 약간 껄끄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계는 자주 국방이 곧 외교력을 대변해 준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일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힘들죠.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이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추세로 갈 확률이 많은데 후발주로 뭐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부분들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형주 쪽에 보면은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탄력성 있게 약간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첨단 전투기를 만든 현재 미국의 고등훈련기나 이런 중형 급의 어떤 그런 부분들 KF-21이나 FA-50 이걸 역수출한다는 겁니다. 방산의 대국에 그러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죠. 그런 유상도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라 여러 가지 이제 틈새 시장 이런 것들에서 이 가격 경쟁에서 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킹커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드론이나 방산, 뭐 또 우주항공 여러 가지 테마에 꺾이는 또 시총도 가벼운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쭉 그 마지막 하나 한번 보면은
온코크로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오늘 6% 내외의 또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 AI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 기업이 온코크로스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기업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 온코크로스가 약간 특별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AI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 수십만 종, 수십억 종의 스크리닝 요걸 검증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온코크로스는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 효과에 대한 각종 뭐 시뮬레이션, 평가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그런 어떤 분야다. AI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도 지금 워낙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한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개월 보유수 물량까지 거의 풀리는 단계에서 좀 탄력성 있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려 예외 쪽에 뭐 당연히 좀 잡혀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없잖는데 오늘 다소 뭐 다른 종목은 많이 빠지는 부분인데 온코크로스나 뭐 다른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도 순환매가 약간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규 상장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하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LS그룹 이야기가 특히 흥미롭네요. 아무래도 기업 간의 이런 경영권 분쟁, 또 지분 갈등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하죠. 이 특허 소송으로 얽힌 불편한 동거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오늘도 고민 가득하신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샵 0082번 간단한 문자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일타 전략 저희가 명쾌하게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볼 시간이 왔죠.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강한 시장 속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돌파구를 전해드릴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나와 있네요. 67,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3.6%. 오늘은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64,100원 선에 현재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자면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가치로 봐도요. 아직 뭐 덩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쪽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것은 휴머노이드 이런 밸류에이션이 워낙 강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다 하는 기업, 산업용 로봇부터 이 서비스 로봇, 갱용 서비스 로봇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도 여기에 좀 포함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22선이 깨지면 일단은 뭐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67,000원에서 약간 이제 물려 좀 있는 것 같은데 깨지지 않으면은 좀 약간 버텨주다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정은 필수가 되죠. 우리가 이제 조정 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것이냐 아니면은 살 것이냐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고점을 넘을 것이냐 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 좀 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 이 하락 파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중심, 중간 고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중간 고지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여 위에서 놀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좀 정상인데 지금은 뭐 어쨌습니까? 계속해서 꾸역꾸역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21선을 버텨준 것은 장내 이걸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일단은 뭐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저점에서 31,000원에서 3배면은 뭐 93,000원이 되죠. 9만 원이라는 벽은 또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었다 해서 영원히 끝인가 아니라 정고점 넘어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 9만 원 목표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매물대 고점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8만 원의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쌍봉했다가 조정부했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8만 원의 목표가를 두고 여기서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도 뭐 적지 않으신데 무난할 것 같고요. 종목도 나름대로 잘 고르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아직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반드시 3가지를 다 챙겨서 보내주셔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이어서 S바이오메딕스 들어왔네요. 25,500원 그리고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2.1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0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상승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대로 상승세 차트상으로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입니다. 예, 잘 고르셨고요. 뭐 한두 차례 제가 좀 소개도 좀 해드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2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바이오메딕스의 기업 내용,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세포로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줄기세포 주사를 놨는데 무릎에다 놨는데 여기서 간세포 자라나면 안 되는 거죠. 악성 암 종양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척추 관련된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관련된 신경세포로 이렇게 분화하는 이 중간 단계를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걸 계속해서 배양해서 척추신경에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신경만 자라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줄기세포에서 분화의 초기 단계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초기 단계의 정구세포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한다. 그래서 임상의 효율도 높고 치료 효과도 높고 나중에 뭐 3, 4년 뒤에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좋고 이런 임상들이 성공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S바이오메딕스고 또 이게 임상에 대한 해외 임상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자, 여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부했다가 상승했다가 조정부했다. 저점이 상당히 이렇게 약간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매집 형상이 일어나죠. 계속 양봉이 나타났던 것은 뭔가 새로운 매집,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점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 32,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중간 단계
이렇게 보면 36,000원까지는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하는 흐름까지 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많이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8,600원에 15%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하나 한번 보자면요. 한화솔루션 245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0.25% 약하게나마 상승부를 켜곤 있는데 그룹 내 장남이 좀 약간 찬밥 신세가 된 그런 느낌이네요. 이 방산주들이 선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 났던 이 하나솔루션인데 전문가님 이게 본인 잘못이 아니라 이 아픈 손가락이죠. 케미칼 영향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영향도 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이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의 이슈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면치를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6만 원대 주가가 자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4분의 1 도망이 났어요. 이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6만 원이죠. 절반이 3만 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절반이 15,000원이죠. 14,000원 얼마까지 갔기 때문에 대바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바닥이더라도 현재 한번 상승하고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다시 횡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2단 하락이 되든가 이게 이제 기본 코스로 좀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가 전체 되돌림의 폭이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 딱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에 거의 근접한 부분까지는 한번 탄력성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은 이제 그 조만간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최소한 요거의 종수배까지는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6,600원까지는 또 쉽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디매매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매수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뭐 38,000원까지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26,600원, 그다음 2차적으로는 한 3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분할매도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태양광도 이제 미국의 규제 때문에 약간의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0원에 30% 손실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5,290원 선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살짝 눌리는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신용 부분에서 살짝 좀 걱정이 되네요, 전문가님. 예. 제이시언 시스템이 테마가 상당히 여러 개 겹칩니다. SI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드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테마 쪽과도 같이 엮여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뉴럴 링크 뭐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테마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SI 어떤 솔루션도 같이 클라우드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뭐 대리점 역할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뭐 IT 업체는 다 그렇습니다. 돈 내는 것은 뭐 다 하죠.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중에서 하나만 뭐 터지면은 좀 좋죠. 그래서 제이시언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재료적인 효과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닥에서 한번 1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탄력성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8,000원이 좀 29,000원, 2,900원이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 좀 잡으면은 3,000원에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000원 정도 되죠. 6,000원 되면 더블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이 이제 더블 되면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이 좀 많이 좋아지면은 더블에서 다시 더블형 하다가 까지 가거나 중간에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재료적 색성이 속성이 좀 있고 어떤 테마적으로 지금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바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박스권의 등락, 왜냐하면 100%가 올랐기 때문에 2개월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00원, 5,200원에서 7,200원, 이 상단까지 7,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500원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약간 높지만은 한 번은 쌍봉까지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200원에서 7,500원 사이 이때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높아서 다소 불안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하이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천 원에 50% 상당히 보유 비중이 꽤 되시는데 현재 한알력이 이슈가 많이 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만 500원 선에 점점 눌려가는 하이브입니다. 전문가님 아직도 매도를 안 하셨네요. 예, 한알령 부분들 해제는 한 몇 달 했다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몇 년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영향력을 확대를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의 내용은 패스를 하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부분들이 이제 시총 부분들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6만 원 정도 좀 잡고 16만 원에서 더블이면은 32만 원인데 아직 더블이 안 됐습니다. 그러죠. 탄력성은 꾸준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또 한 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조정 중에 있어요. 그렇죠? 바닥은 어디일지 모르지만은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쌍바닥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성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이게 과거에처럼 똑같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이 패턴을 습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0일, 60일 수렴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처럼요. 수렴 뒤에 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 당장은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비중도 많으시고 2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익도 조금 보고 계시는데 못 파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중장기 투자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면은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하지 누가 이렇게 단기로 하지는 않은데 꾸준하게는 올라갈 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16만 원에서 더블이 되는 32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종목은 좀 더블 가고 또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여만 목표가를 두고서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하이브까지 명쾌한 해답 만나봤고요. 쌓여만 가는 손실 도대체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탄의 하이라이트 탑픽주 오늘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전에 3월 11일에 짚어주셨던 저희 로보틱스 벌써요 수익률이 이틀 만에 7% 이상 도달하게 되면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터치를 해줬고요. 또 어제 만나봤었던 이 솔트룩스 3.75%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이 시장의 상승장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뛰어오른 종목들 찾기가 정말 힘들 텐데 가장 이 로보티즈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25년 PSR이 11배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0배, 그리고 아까 유일 로보틱스도 20배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네요. 예, 로보티즈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사서 하시는 분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넘버 2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버 2로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운봉이지만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슈팅이 좀 밀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들이 이제는 약간 우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눌림목 운봉 시에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추가 목표가는 뭐 신고가 4만 5천 원 이상 한번 볼 수 있고요. 솔트룩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어떤 냉난제 바닥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도 마찬가지 이제 5일선 돌파 안착을 일어났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뭐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래도 오늘의 탑픽주가 누군지 바로 공개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최근 이 흐름을 보자면요. 반도체 시장에서 유독 순환매가 자주 돌아오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유리기판이 다시 각광을 받았잖아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유리기판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예.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대장주가 그냥 캠트로닉스나 이런 것들이 필옵틱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완만하게 추세로 가더라도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재료적 가치,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SKC 자회사 앱솔룩스라는 회사가 있죠. 또 삼성전기도 유리기판에 좀 뛰어든 거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맞대결을 벌이듯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삼성전기하고 SKC가 유리기판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HBT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글라스 기판 검사 또는 리페어 관련된 그런 장비를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부상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2단 올라가고 넥라인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지금 보합 단계에 있죠.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이제 2,300원, 1차 목표가는 2,800원, 2차 목표가는 3,2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제 수렴에서 폭발하느냐. 20일과 60일이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21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게 키포인트죠. 지금은 5일선 안착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 신호가 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출발은 21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상 뭐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잠잠해지지만은 오늘 유리기판 선도주가 떴기 때문에 후발주로 일단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HB 테크놀로지를 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역시 유리기판 쪽의 HB 테크놀로지 보고 왔는데요. 1차 목표가는 2,300원, 또 2차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3,200원을 잡아주셨고요. 여기서 끝이면 너무 아쉽겠죠.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